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국감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가장 많이 수사하고 있고요. 오늘 중앙지검 감사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오늘 바로 이 소욱 전 국방장관 그리고 이 김웅이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국감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국감을 하면서 본래는 한동훈 장관이 상당한 또 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기대가 있었지만은요. 신스틸리는 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다른 두 남자였다. 누구냐? 유병호와 그다음에 김문수. 그래서 이 관련 기사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장관의 정치권 차출설이 그동안에 우리 여권 내 차출설이 많이 등장이 됐는데요. 유상범 특수통 검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그 친윤 대표적인 검사 중에 의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유상범 의원이 40%, 윤 대통령이 40%가 넘으면 틀림없이 2024년도 총선은 차출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치권에 또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민주당의 여러 행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유튜브 인터뷰 통해서 밝힌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이제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김의겸 의원과 송경호 중앙지검 장관의 날선 공방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께 아시지만 김의겸 수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질 수밖에 없죠. 예. 계속 문제 제기하고 시비 제기는 하지만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깔끔한 한마디 한마디에 결국은 넉다운이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우선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왜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느냐? 왜 감사하고 한몸이 돼서 움직이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훈도 박지원도 구속하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그따말로 그때그때마다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딱 아웃을 시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욱이 내내 박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이 서훈보다도 서욱 장관의 죄가 더 낮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서욱 장관의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밈스 정보 첩보, 즉 군통신첩보를 삭제했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박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서훈의 경우에는요. 훨씬 더 큰 죄를 범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서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 더 높은 죄를 범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박지원과 서울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구속수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보고하고 한 거겠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당연히 취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과 감사원이 한 몸통이 돼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고요. 감사원에 관련해서는 타 기관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 좀 심한 거 아니냐? 정치적인 탄압 아니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면 다 알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짤막하지만은 핵심적인 답변으로 김의겸을 몰아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과 답변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할 건가? 그러니까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이 해경의 총책임자, 이 김홍희, 이 책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속영장 청구한 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서욱 같은 경우에는 밈스 삭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 시각대에 국정원에서도 40건이 삭제됐는데 이러면 박지원 원장도 구속 대상이냐? 그러니까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답변과 똑같이 상황 전제로는 답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의겸이가 말이죠. 자,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를 언급했어요. 뭐라고? 자, 이 사건 당시에
실제 정보가 아닌 안보실 방침에 따라서 이 사건을 브리핑했는데 이러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 주도했고 서욱은 보조적 역할만 했는데 그러면은 서훈도 구속 대상인 걸로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찬가지로 답변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문재인 또는 박지원과 마찬가지로 가정적 상황을 대비해서 답변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딱 닦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발견됐다는 이런 중간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요. 합참정보본부에서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청와대 보고서에는 넣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사건을 뒤집어 가지고 월북무리로 다시 무리한다 이렇게 꼬집으니까요. 송경호 지검장은 뭐라고?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과 검찰이 긴밀히 협조해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송경호 지검장하고 그 다음에 김의겸 간에는요. 신경전이 계속해서 질의 말미에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의겸이는 한겨레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기자할 때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YS 때 내가 검찰을 출입했는데 서울지검의 모 차장검사가 우리는 미국계다. 이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물지 않는다. 이런 일화를 얘기하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송경호 지검장은 그분들 이야기다. 라고 딱 닦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 서욱과 그러니까 송경호 지검장 그리고 김의겸 의원 간의 공방에서는 완전한 완패로 끝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김의겸이가요. 이 감사한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해경청장이 난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는데도 영장을 쳤으니 도대체 내용이 뭔지 검사장은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북한에게서 발생한 거고 실제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자가 프린트인지 아니면 누가 수기로 매직으로 쓴 건지 그것도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송경호 지검장은요. 제가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다 알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딱딱 선을 긋고 더 이상 질문하지 마라. 질문 같지 않은 질문. 이런 식의 반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요. 송 지검장은 또 이제 김의겸이는요. 계속해서 질문해요. 오늘 영장 찍을 보고 검찰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걱정이 된다. 감사원과 검찰이 긴밀하게 협조한 뒤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전혀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부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이 송경호와 김의겸 간의 질의 답변 과정은 근본적인 인식과 그리고 판단의 차이가 하늘과 땅 사이만큼 차이가 났다. 이것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는 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 감사 기간 중에 이 언론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또 일반 국민들도 이번에 감사의 주인공은 바로 한동훈 장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그렇지는 않았고 시선을 강탈한 인물은 누구냐? 다른 두 사람이다. 바로 김문수 경로사의 위원장하고 유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씬스틸러 두 남자는 김문수, 유병호.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김문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과거 본인이 이 방송이라든가 SNS 통해서 밝혔던 본인의 이 주장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말이죠. 마치 김문수 위원장 청문회 하는 것처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것이 어디 갔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일성 주의자는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회자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 그러한 본인의 발언했을 때의 판단을 조금도 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영복이를 꺼내가지고요. 신영복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다 이 신영복은 김일성주의자인데 신영복 김일성주의자를 그렇게 존중하는 걸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인 것은 맞다. 이렇게 딱 소신을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냐? 맞다. 이게 언론에 나와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맞냐? 박근혜 대통령은 22년형, 그리고 MB는 17년형을 선고하고 국정원장 4명을 감옥에 보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심한 고생을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니 총삭감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말이죠. 이건 역대급 색깔론이다. 역대급 막말리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요. 지도부까지 나서서 김문수 위원장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김문수 한 사람뿐이냐 이렇게 맞받아쳤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김문수 위원장이야말로 노동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노동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임에 분명하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확고하게 이제 당까지도 더군다나 민주당이 말이죠. 이 신스틸러로 이 김문수 위원장을 키워준 것이 결국은 고발로 끝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고발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반발해서 아예 퇴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횡포를 또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스틸러 역할을 김문수 위원장도 확실히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병호 감사사무총장도 마찬가지다. 왜냐면은요. 최근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사관 때 유병호 사무총장이 보낸 문자가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오늘 또 제대로 기사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 문자가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이거 봐라. 감사원하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실이 짜고 치는 고스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판이 생기고 그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국감장에서도 유병호 사무총장을 야당에서 또 내리치려고 난리를 쳤지만은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국회에서도 얼마나 자주 소통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이제 시비가 붙었지만은요.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유병호 사무총장 아주 똑부러지게 대답을 한 게 뭐냐? 답변하지 않겠다. 아니면은 뭐 그러면 증언 거부가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면 증언 거부가 아니라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리기가 그랬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야당의 공세에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예, 아까 김문수 위원장도 고발로 끝냈듯이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직권남용 행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전부 다 정쟁으로 비화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소지를. 그리고 또 이 두 사람 이외에요. 신스틸러로 평가를 받는 사람 중에 두 사람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질병관리청장인 백경란 그리고 소방청장인 이흥교 이 두 분도 많은 시선을 끌었다. 왜냐하면요. 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같은 경우에는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야당이 질문하면 언론에서 봤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답변 자세가 불성실하다 이런 비판을 받았지만은 또 뭐 유체이탈 화법이다. 예. 그리고 또 여당 의원조차도 청장이 뻔질뻔질하다. 책임감도 없고 자세도 적극적이 못하다. 이렇게 쓴소리를 들었지만 말이죠. 뭐 이 백경란 질병청장 제가 옷을 벗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신스틸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국감에서는 스타도 없다. 국감 스타도 별로 없다. 이것이 그리고 여야 모두 맹탕 국감이 아니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으로밖에는 국감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으면 친윤계가 공식화한 한동훈 차출설이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제아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은요.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서 여권에서는 1등, 그야말로 여야를 모두 하면 한 2등 정도까지 가요. 1등 한 적도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미 차기 총선 나오는 거 아니냐, 차기 대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이 한동훈 장관은 내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냐, 그러나 현재 아무 생각이 없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유상봉 의원이 바로 이제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요. 이 한동훈 장관이 차기 총선에 나올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변수가 어디가 있냐. 대통령 지지율이 변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율이 나오면은 대통령실하고 행정부처 운영에서 이제 운영이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동훈 장관의
차출, 출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요,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과 명쾌한 논리가 국정운영 지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0% 안팎에 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40%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연말 안까지는 제가 40%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게 2024년도 4월 총선 때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지금 유상범 의원의 얘기는 이건 틀림없이 뭡니까?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말이죠. 최근에 서초동 인사들이 대거 여의도에 입성한다. 이러한 이 루머, 이러한 보도가 있어갖고 그러지 않아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지금 68곳 전부 이번에 물갈이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40% 지지율과 연계되어 있다. 연계돼서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유상봉 의원의 발언이 맞물려서 지금 여당권이 좀 흔들흔들한다. 좀 뭐라 그럴까요? 내부적으로 좀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한동훈 장관의 이 행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고민정과 김남구이가 감사원 앞에서 어제는 고민정, 오늘은 김남구이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이제 감사원에서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한 중요 문재인 정권의 실책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표적 감사, 편파 감사다. 자, 그래서 그걸 시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민정과 김남국 시위하면서 뭐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고민정 의원의 경우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감사원의 상징은 마패인데 감사원은 민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호한 관리들을 징치한 안행어사의 신분 증표였던 마패를 상징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이죠. 지금의 감사원은 어떠냐? 아무런 근거도 의결도 없이 감사원법을 위반한 정치 감사와 표적 감사, 편파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민들은 일련의 과정들을 두 눈 뜨고 봤기에 감사원의 왜곡된 결과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요. 감사원은 검찰과 대통령 시대 꼭두강시가 아니고 마패의 의미에 부끄럽지 않은 감사원이 되도록 본연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시태그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해시태그 감사원 앞, 해시태그 1인 시위, 해시태그 정치감사 규탄 이런 해시태그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이도 오늘 1인 시위를 하고 나섰어요. 그 1인 시위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거 이거를 갖다가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감사원은 대통령과 검찰의 도구가 아니다. 감사원은 대통령과 검찰의 도구가 되어서 표적감사, 편파감사에 몰두하는 행태를 멈춰라. 그리고 정권에 충성하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에게 충실한 국민의 감사원으로 돌아와라.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감사원의 운영 기조를 다시 기억할 때다. 그러면서요. 사찰 수준의 감사권 남용과 선택적 분배에 의한 감사 결정, 민생감사 수홀은 국민이 바라는 감사원의 미래가 아니다. 청산해야 할 구태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상을 위해서 반드시 개혁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네요. 자, 김남국 그리고 고민정의 인식 프레임을 우리가 고치도록 계속 압박 여론을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 또 이어지는 방송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